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이론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동기부여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 학과 여러분들 선배로서 이 학과를 졸업해서 제일 어려워하고 또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선배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가끔은 안타깝기도 한 게 뭐냐면, 우리 탑과장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한체대라는 곳에 올 때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의 일종의 드림 아니야, 드림? 아직도 시합장에 나가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어디 갈래 그러면 대부분이 이 대학교를 먼저 1순위에 뽑곤 해요. 근데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 그거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 선배로서 동기부여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항상 수업에서 중요시하는 건 이 수업을 듣고 알아가는 정보와 지식은 한 50% 좀만 넘어도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이외에 나머지 50%를 채우는 건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스스로 해서, 그리고 또는 내가 해 주어서 스스로 찾아가는, 알아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수업인 태권도장 경영에 있어서 가끔은 오해하거나 조금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도장을 안 할 거니까 태권도장 경영을 안 배워도 돼 라는 생각들을 주로 하곤 합니다. 이 수업을 안 듣는 경우에.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그 이유는 뭐냐, 우선은 여러분들 처음에 태권도 시작을 어디에서 했어요? 엄마 손에 이끌려서 아빠 손에 이끌려서 갔어. 아니면 친구가 하는 거 따라하고자 갔어. 어디서 처음 시작했어요? 결국에 태권도장. 지금에 와서 21세기에 2020년도가 넘어간 지금에 와서 태권도 학과 전공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전국에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물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어렸을 때 아동의 유아체육 또는 학교체육 보완제로서 태권도장이 커왔다는 건 알지만, 사실 태권도를 배운다는 데 있어서 일상적인 지역사회에 태권도장이 없으면 전혀 불가능한 구조예요, 우리나라. 물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학교 시스템이나 지역사회에서 클럽제가 잘 발달된 나라들은 꼭 도장이 아니어도 배울 수 있는 시스템과 구조를 서서히 갖춰가고 있어요. 그 나라 시스템에 원래 맞아 떨어지도록. 근데 태권도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사설학원과 같은 형태를 지닌 태권도장이라는 시설이 매우 중요한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권도장에서 지도자가 있고 수련생이 있죠. 나이가 어쨌든 간에 수련생이 있어. 그럼 이 지도자와 수련생들이 소비하고 또는 이용하는 관련 제품들을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서비스. 결국에 태권도장이 없으면 태권도와 관련된 용품, 제품, 서비스 모두 다 이용 불가, 제공 불가, 생산 불가,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에서 지금에 와서는 정책적으로 태권도 산업이라 부릅니다. 크게 보아서 스포츠 산업에서는 아직 이 종목을 따로 떼어서 태권도 산업이라 부르는 걸 그다지 좋게 생각하진 않아. 꼭 인정하려고 하잖아. 왜냐면 태권도 산업을 따로 빼면 종목별로 다 빼줘야지. 그치? 야구 산업, 축구 산업. 물론 그 전공이나 그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분야를 좀 더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종목 무슨 산업 이렇게 불러요. 하지만 결국에 가장 큰 울타리 내에서는 태권도 산업입니다.
그러면 태권도장이 없으면 태권도 산업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태권도 산업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을 수 있다 없다? 필요가 없어져. 그냥 선수하면 돼요. 체육학과의 태권도 부에 품새 선수, 시범 선수 하면 돼요. 태권도 학과가 만들어진 첫 번째 이유는 1990년대에 아주 급격하게 태권도 학과들이 여기저기 많아졌어요. 그건 태권도가 우리나라의 전통 무예이고, 그리고 이 태권도가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좋은 소프트 파워를 지닌 문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이걸 학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선생님의 스승님들이 먼저 생각을 한 거죠. 세상은 바뀔 거니까 소프트 파워가 강해질 거니, 그럼 우리나라에서 소프트 파워가 강한 콘텐츠는 뭐지? 흔하게 음식에서 생각하지만 김치, 그리고 한글, 아니면 태권도 등등. 그래도 동아시아 국가에서 우리가 우월하거나 우리가 좀 더 독창성, 차별성을 가진 콘텐츠가 뭐지? 그 중에서도 태권도였다. 그래서 그러려면 체계적으로 전달해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하니까 이건 학문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스포츠와 다른 것은 지금 도장에서 많이 강조하는 예절, 문화, 문화, 등등, 그냥 단순하게 체육이 아닌 교육으로서 큰 범주의 교육으로서도 볼 수 있으니 반드시 학문화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일반적인 체육과는 다르니까 학문화 시켜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동아시아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니까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학문화 시킨다면 좀 더 잘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태권도 학과가 점차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체육학과가 아닌, 경기지도과가 아닌, 생활체육학과가 아닌 태권도 학과에 여러분들이 입학할 수 있고, 이것과 관계된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것과 관계된 여러 가지 학습, 공부 등등을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라고? 태권 도장이라고.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바로 태권 도장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태권도와 관련된 연관 산업, 연관 상품들이 있지만 결국의 시작점이 여기라면 태권도장 경영을 배운다면 그 기본은 배울 수 있다. 특히나 한국체육대학교의 교육과정상 태권도 산업, 태권도 정책, 태권도 마케팅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 과목의 이름은 태권도장 경영이지만 태권도장과 관계된 산업, 정책, 비즈니스, 마케팅, 교육 등등을 다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 우리과 교육과정에, 우리 학과 교육과정에 다른 학교들처럼, 다른 학교들은 그게 그 교육과정이 반드시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다른 학교들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태권도 정책 따로 떨어져 있고요, 태권도 산업 따로 떨어져 있고요, 태권도 외교 따로 떨어져 있고, 태권도 마케팅, 도장 경영 다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보아서야. 그리고 실제로 스포츠 체육학과나 생활체육학과, 아니면 우리 학교의 사회체육학과, 스포츠 산업학과를 보더라도 거기에도 교육과정이 스포츠 경영, 스포츠 행정, 스포츠 외교, 스포츠 마케팅 다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만큼. 자, 그러면은 왜 굳이 산업이나 경영 또는 마케팅과 관련된 이런 수업들이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이 쪼개져 있을까? 그 각각의 디테일이 다 달라요. 그리고 결국에 대학에서 이론을 가르쳐서 그 이론을
사회에 나가서 써먹고자 한다는 건 결국에 뭐야? 일자리를 얻고자 함이고 내 일자리에서 그걸 잘 이용하고자 함이야. 그럼 결국에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산업, 경영 분야에서 일을 당장에 시작할 수 있는 역량,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산업, 정책, 행정, 비즈니스, 마케팅 등등이다. 그러니까 점차 그 교육과정들의 중요성이 많아지고 있고 확대되고 있고. 그런데 태권도학과는 그거에 비하면 교육과정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속도나 아니면 그렇게 반영해 가는 개념이 조금 느려요. 왜? 우리는 어쨌든 기능이 우선돼요. 기능을 가진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지. 물론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이 없어도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들은 잘해요. 도장 여러분들이 뭐 수많은 도장들을 목격해 왔겠지만 관장님이 생각보다 태권도 기능이 떨어지는데도 비즈니스 잘하는 분들도 있고 또 굉장히 기능이 좋으신데 비즈니스 능력은 떨어지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마다의 차이인데 어쨌든 우리 학과에 처음 들어올 때 태권도 학과에 처음 입학할 때도 기능이 우선이야. 그 기능을 평생 쓰는 건 아니죠. 30대, 40대가 되어서 매년, 매월, 매일 내가 훈련하고 수련, 물론 태권도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수련은 그치지 않는 거겠지. 하지만 내가 매번 시합을 나가고 매번 선수로만 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 언젠가는 그만둘 것이고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특훈 도장을 열 수도 있고 아니면 태권도 행정기관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게 돼요. 그럼 거기에 맞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기능은 채워졌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이론을 배우고 사회에서 필요한 직무를 배워야지.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을 좀 살펴보았을 때 이 수업은 태권도장 경영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태권도장이 결국에 태권도 산업의 시작점이라는 이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태권도장 경영과 관련된 그리고 태권도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선수 생활은 여기서 끝. 나가면 당장에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도장을 열거나 아니면 최소한 2, 3년, 4번마다 내 도장을 가지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최소한의 직무 능력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좀 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태권도장과 관계된 사회, 경제, 문화 등등의 이슈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간이라고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뭐 이렇게 이 과목의 이해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시간이 계속 흘러갈수록 영상도 많이 사용하고 실제 사례도 많이 보여주고요. 특히 도장 같은 경우 도장이 실패한 사례,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례에서도 뭐 딱 한 가지 성공 사례가 있진 않겠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 성공했다, 저런 경우에 성공했다. 또 똑같은 경우인데 어디는 실패했고 어디는 성공했다 등등의 그런 것들도 많이 보여주면서 태권도 도장과 태권도 산업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4학년 졸업하고 나서 도장 사범이 되지 않는다. 그 이후에 도장을 가지지 않는다. 오픈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만약이라도 태권도에 남고 싶다면 태권도라는 비즈니스에 남고 싶다면 뭘 해야 되지? 라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이 수업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그래서 태권도장 경영이라는 것이 경영학 배우러 가는구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육과정에 먼저 세팅되었던 것 때문에 내가 강의 계획서는 그렇게 만들었지만 강의 계획서 이외에 지금 현 시점의 태권도장 비즈니스 아니면 태권도 산업에서의 비즈니스 모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 강의 계획서와 별도로. 왜냐면 그 강의 계획서는 우리 학교 교육과정 처음 만들 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것들이에요. 최소한의 것. 근데 그것만 하면 흐름에 맞춰갈 수 없어요. 흐름에 맞춰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은 이슈들을 계속 발굴하고 이슈를 발굴했다면 거기에 맞는 수업 내용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채널을 이용해서 여러분한테 수업 자료를 주는 거예요. 블로그도 이용하고 유튜브도 이용하고 그리고 이 클래스에다가 링크도 걸어주고 해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뭐라고.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계속해서 여러 군데들을 투어 다니고 견학 다니고 하면서 알아낸 것들을 또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지난주를 지나면서 수업 강의 수강 신청이 조금 어떻게 변동이 좀 있었어요. 보니까 처음에 지난주에는 22명에 10명 가까이가 탑과생이었고 10명 조금 넘는 숫자가 우리과 학생들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30명에 25명인가가 태권도 학과생이고 나머지 5명이 탑과생이에요. 탑과생들은 내가 수업 수강 신청 내 요일에 맞춰서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태권도장 경영에서 여기 이거 지워버리고 스포츠 시설로만 바꾸면 언제든지 적용 가능한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태권도장이라는 말을 지우고 스포츠 시설, 스포츠 센터라고만 붙이면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이론에 적용 가능한 이슈들이고 적용 가능한 해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필기할 때 태권도장 가로치고 스포츠 시설, 스포츠 센터 이렇게만 써놓으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거고 태권도 학과생들도 반대로 나는 태권도장에는 관심이 없는데 이 학교를 나와서 나는 스포츠 센터를 내고 싶고 나는 좀 더 큰 스포츠 종합 시설들을 하고 싶은 꿈이 있다,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가르쳐 놓고 공부를 해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일부러 그렇게 선생님이 수업 내용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 시점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직무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회, 문화, 경제, 환경들에 대해서 최대한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항상 얘기를 할 건데 그 해당 주차의 주제에 관련돼서 왜 하느냐? 사회, 문화,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론의 적용 방식도 항상 바뀝니다. 항상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잘 공부하게 할 거다. 그래서 이거는 딱 태권도 도장 경영.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선생님이 2학년 때 강의실에 앉아서 태권도장 경영 배우면 뭐 배우는 줄 알아요? 뭐 배웠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안타깝고 되게 어이없기도 해요. 뭐냐면 오신 선생님이 뭘 가르치냐면 태권도장에서 전화 받는 거, 태권도장에서 광고지 돌리는 거, 그런 거 가르쳐. 근데 그게 나는 아직도 그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건 대학생들한테 학문을 배우러 온 아니면 사회와 문화를 배우러 온 친구들한테 알바생이 할 만한 일, 그러니까 아주 협소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에 필요하죠. 손님을 끌기 위해서, 고객을 끌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건 아주 한 수백 가지 중에 한두 가지의 직접적 업무이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건 말 그대로 낚시하는 법이지 물고기를 내가 줄 건 아니라고. 그렇죠? 대학 선생님은 그런 가치관 딱 하나 갖고 있어요. 특히나 대학은 물고기를 주면 안 되고 반드시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것도 낚시하는 법도 심지어 안 가르쳐도 될 정도의 수준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나가서 생존할 수 있고, 그래서 낚시 도구만 알려주고도 여러분들이 낚시하는 법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을 정도까지 선생님이 수업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번 2월 달에도 미국에 투어를 갔다 왔는데요. 미국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내가 왜 요즘 자주 미국 투어를 가느냐? 도장 투어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어쨌든 가장 큰 이슈는 우리나라의 아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스포츠, 특히나 이 스포츠 교육에 있어서, 사설 스포츠 교육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아동 인구, 그러니까 4살부터 만 4살부터 12세까지 초등학교 졸업하기 직전 이 아동들이 차지하는 고객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들의 학부모들이 가진 구매력이 굉장히 높은데 현저히 줄어들고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은 조금 과대포장돼서 얘기되고 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기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한 졸업하고 나서 한 5, 6년 졸업 후 5, 6년 뒤에는 혹시라도 이 중에 누군가는 시설을 만들고 싶고 도장을 하고 싶을 때 그때는 맞닥뜨리는 문제야. 지금 확실히 지금 벌써 출생률이 0.7 중반 0.8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어쨌든 0.8은 사람 한 명이 아니잖아. 그쵸? 사람 한 명이 태어나려면 남녀 둘이 모여서 0.8을 만들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 사람 한 명이 되려면 남녀가 몇 명이 모여야 된다는 얘기야? 4명이 모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쵸? 4명이 모여서 한 명 만들어. 그럼 한 명 만들었어. 그러면은 이 한 명 갖다가 우리가 무슨 자웅동체도 아니고 한 명으로 또 다른 한 명을 만들 수 있어? 후세를 만들 수 아니잖아. 그럼 지금 기준으로 치자면 4명 중에 한 명이 태어나는데 다시 4명이 돼야지 한 명이 태어나요. 그러면 어른 16명이 있어야지 아이 한 명이 태어난다고. 여러분들 밑에 세대에서 어른 16명. 그럼 인구가 16분의 1로 줄는 게 언제쯤이다? 10년 뒤, 20년 뒤면 16분의 1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동 인구에서 전체 인구 말고 아동 인구. 그럼 정말로 아동 교육과 관련된 산업들은 다 망가져. 왜? 거기에서 먹고 살고자 하는, 생존하고자 하는 20대부터 60대까지의 경제 인구는 많은데 그 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소비자 수는 16분의 1로 확 줄었다. 16분의 1. 큰일 난 문제. 그러면 답은 뭐다? 단기적인 답은요. 그런 시장이 존재하는 곳으로 나가서 비즈니스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즘 이해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 스스로 참 좋은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도 스스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뭐냐? 과거에는 한 2, 3년 전만 해도 미국에 아니면 유럽에 인턴으로 갔다 오라고 해서 죽어도 안 갔어. 귀찮고 아니면 힘들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는 여기 한국에서 내가 당장에 도전한다고 해서 큰 돈을 벌 수 없고 간신히 공부하고 운동해서 인서울 했고 인서울 한 이상 내가 직업을 갖게 된다면 최소한 1억, 2억의 연봉은 벌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네? 근데 선배들 얘기 많이 들어보고 들려오는 소문을 많이 들으니 미국, 유럽, 다른 나라는 아직 괜찮다고 한다는데 왜 인구가 받쳐줍니까? 나가자. 그래서 최근 예전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인턴 갔다 온 사람 그러면은 한 3, 4명? 될까 봐요. 근데 올해는 뭐 이번 겨울은 어떻게 된 건지 뭐 교수님들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셨는지 스스로들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15명 이상이 나갔다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국이나 지금 경제력이 받쳐주고 인구가 받쳐주고 있는 나라에 있는 여러분들 선배들도 굉장히 그런 변화에 있어서는 좋아해. 그리고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해. 단기적으로. 특히나 여러분들, 과도기에 있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20대를 넘기면 30대가 됐을 때는 30대가 될 때가 완전 과도기예요. 진짜 인구가 어떻게 더 줄지도 모르고 그 인구가 주는 과정에서 산업이 다 망가질 수도 있어. 소비 산업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과도기예요. 근데 이걸 지나가고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지금 태어난 인구들은 거기에 적응된 사회에서 살고 있겠지. 그럼 이 과도기에 인구 변화에 대한 과도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좀 멀리 보아야 돼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이제 멀리 보고 그럼 그걸로 내가 60, 70, 80이 가서도 돈 벌고 지속할 수 있는 삶을 가져갈 수 있느냐 풍족한 삶을 가져갈 수 있느냐 장기적으로 보고 이제 하나씩 계획을 해가는 거지. 근데 단기적인 방법은 당장에 인구 많은 곳에 가서 한국 문화가 잘 비즈니스로서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 가서 인구가 받쳐주고 충분한 소비가 일어나는 나라에 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가장 단기적으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 선택지 중에 하나. 두 번째 선택지는 뭐냐? 그게 아니라면 내 전공은 전공이고 내 직업을 좀 더 내 직무 능력을 좀 더 확대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서 다른 직업으로 융합해서 옮겨갈 수 있는 국내에서.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좀 더 배운다던가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따고 해서 내 전문성을 늘려서 아예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아예 아동 체육이 아니고 아동 교육이 아니고 다른 고객들을 상대하는 비즈니스 영역으로 모델을 바꿔버리는 거죠. 모델을 바꿔. 우리한테 지금 태권도 학과에서 이 태권도 산업 도장 교육과 관련해서 선택지는 그거예요. 시장이 아직 많은 곳에 가서 원래 하던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가져갈 거냐. 원래 하던 거 그대로. 시장이 아직 존재하는 곳에 가서. 두 번째는 시장의 변화는 이제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니 여기서 나를 바꾸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그러한 선택지를 결정하는 방법들도 이 한 학기 수업에서 충분히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당장 고객이 존재하는 곳에 가서 원래 비즈니스 모델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이 시장은 완전히 전통적 구조가 붕괴되었으니 아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새로운 상품을 팔고 태권도와 연계해. 그래서 나는 국내에 남을 것이냐. 그런 선택지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한테 줄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쉴게요.